하루는 정말 이렇게 미팅을 중역들과 하는 미팅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열정은 단순히 감정이라기보다 또 일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드라이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뽀샵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용어는 포토샵이라는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 어도비에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디자이너로서 살아오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열정이 진화하면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방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인데요. 줄여서는 UX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분야예요. 사용자 혹은 저희 같은 이렇게 제품 구매자가 구매한 제품을 아니면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원하는 작업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 분야인데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들 다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앱을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 일을 15년 정도 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전 학창시절 때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평범하게 이과 공부하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되는 게 꿈이었고 뭐 그렇게 고3이 되고 대학교 진학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돼서 서울 소재에 있는 뭐 섬유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아닌 이렇게 점수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점은 일단 뒤로 하고 학업 자체를 근근히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웹사이트를 이제 보고서 거기에 굉장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자연히 이제 코딩과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만드는 것을 몰두하면서 사실 전공부하는 때보다도 아니면 고3 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제가 한 군데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첫 제 작업인데요. 사실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제 첫 실무 작업과도 같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엉망인데 그래도 이 작업을 하면서 밤도 새워보고 온갖 서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빠져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 열정을 이렇게 쏟아주게 해준 그런 어떤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디자인 공부를 이제 더 해보고자 다니던 섬유공학과를 중퇴를 하고 디자인학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제가 뭐 공부 시작할 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뉴욕에 있는 팔슨스라는 디자인 스쿨로 편입해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뭐 디자인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고 정말 미친 듯이 빠져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 둘씩 저에게 이제 난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이제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것 같은데 취업 비자 문제, 이제 신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학창 시절 때 제가 이제 조금 열정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실무에 부딪히고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것과는 너무 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이유였던가, 이게 정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디자인인가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배운 교훈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듣고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한 뒤에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풀어내는 것이 저희 디자이너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온 작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작업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로고가 사실 원래 로고인데 VH1이라고 MTV 이제 산하에 있는 채널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매 시즌 아니면 매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로고를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보다는 이렇게 좀 룩을 바꾸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작업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더 대중적으로 가보자. 뭔가 이렇게 저희 일생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보자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루이 땡땡 그 다음에 저기 스타 땡땡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갖고 로고하고 결부시켜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 마지막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는 정말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통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좋은 작업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렇게 돼서 제 어떤 열정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되고 더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디자인의 열정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막 불태우던 때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시초격인 아이폰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뭐 그때 당시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지저스폰이라고도 불렸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너무나 이제 매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화면 안에 들어가는 그 디자인을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그 디지털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로 이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직한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 디자인도 해보고 온라인 쇼핑몰 앱 디자인도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지털 키오스크 앱 디자인도 해보면서 많은 이렇게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사실 그 경험이 지금 제가 하는 UX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던 차에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죠. 링크드인에서 이직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IT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직에 대한 그런 흥미가 없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링크드인 서부에 있다 그러던데 캘리포니아 너무 좋다던데 날씨가 너무 좋다던데 애들 키우기 좋다던데 거기서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서부에 대한 꿈을 갖고서 이직을 지원을 하고 감사하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한 후에 저희가 모든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정말 바뀌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업무에서도 굉장히 모든 다른 어떤 이렇게 업무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면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갖고 있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열정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서부에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고 매일매일 정말 다투다시피 총각을 다투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고안한 것이 제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관리하고자 스케줄 관리를 해보기도 하고 노트 관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타이머인데요. 소위 구글 타이머라고도 불려요. 구글에서 많이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보면 평범한 타이머 같긴 한데 60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을 잡아놔요. 타이머를 잡아놓고 이제 막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꺼놓고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다 지워놓은 다음에 이제 50분을 스프린트 하듯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을 이렇게 그때는 이메일 체크도 하고 뭐 애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10분을 쓰면서 1시간을 알차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쓰다 보면 사실은 평소에 하루가 걸릴 문제를 정말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굉장히 능률을 올려줬던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이렇게 적어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은 제가 막 디자인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어떤 습관 같은 건데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생각을 트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도구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이 간다, 이게 천천히 이렇게 서부의 삶이 세틀다운이 된다 싶을 때쯤 또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중압감인데요. 실리콘밸리는 사실 디자이너로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오너십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답해야 되고 중역들과 만나면서 회의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응대해야 되는데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내향적인 친구들은 굉장히 그 부담감을 갖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이렇게 미팅을 중역들과 하는 미팅을 들어갔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했던 작업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앞에 앉아 있는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이렇게 눈길을 줬더니 프로젝트 매니저 또한 아연실색을 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저는 더 당황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얼굴도 하얘지고 막 식은땀 막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팅 마무리 못하고 그냥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데 그때 그 경험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저를 좀 더 이렇게 푸시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트마스터라고 퍼블릭 스피칭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래서 이제 대중 앞에 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정말 요점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지, 손 이런 포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사실 미팅이 바로 직전까지는 너무나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은 자기 돌봄이라는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좀 내려놓고 자신을 이제 되돌아 보면서 그런 외부 압력을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명상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압력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의에서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해오면서 열정을 어떻게 찾고 그 열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삶 속에서도 열정은 제 삶 그리고 커리어 그리고 꿈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은 단순히 감정이라기보다 또 일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드라이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이 계속 진화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맞이하는 어떤 새로운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만이 갖고 있는 열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 열정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길을 꿈꿔보시면 어떨런지요.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